안녕하세요. 인생의 고요한 순간에 머무는 이야기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놓아주는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가족, 친구, 사랑, 추억, 심지어는 상처까지도 놓지 못하고 가슴 깊이 품은 채 살아가는 날들이 많죠.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래서 그를 놓아주기로 한 사람들. 그 용기의 순간 그 말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사연 1.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딸아이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그 아이를 어린 딸아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빨간 가방을 메고 제 손을 꼭 잡았던 그 손의 온도, 첫 월경을 했던 날 어쩔 줄 몰라 울던 얼굴, 대학에 붙었다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어제 일처럼 또렷합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은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엄마,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지만 엄마 딸인 건 변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제 품을 완전히 떠나가는 느낌이랄까요? 결혼 후에도 저는 아이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 늘 놓여있던 필통, 입고 다니던 잠옷, 쓰다 만 다이어리, 모든 걸 그대로. 심지어 그 아이가 쓰던 핸드크림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오랜만에 혼자 집에 왔습니다. 주방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방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고맙고 미안해. 근데 이제 정말 괜찮아. 엄마도 이제 나 좀 보내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단단히 걸려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떠나면 내 인생도 함께 끝나는 것 같아서였을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아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은 곱게 접어부간 상자에 넣었고 노트와 책은 박스에 담아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침대 위에 남아있던 곰 인형은 마당에 피어난 봄 햇살 아래 말리며 그동안 못다한 인사를 건넸죠. 그동안 고맙다. 내 아이의 세월을 함께 지켜줘서. 그리고 빈 방 한켠에 작은 화초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꾸며진 방이 아닌 이제는 나를 위한 방. 내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위한 자리로 처음으로 그 공간을 받아들였습니다. 놓아준다는 건 누군가를 외면하거나 지운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물러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척이나 사랑이 필요한 용기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오래 붙잡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붙잡을 때보다 놓아줄 때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건넨 그 마지막 인사처럼요. 이제는 너의 시간을 살아. 나는 나의 시간을 살게.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 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마음, 그게 바로 놓아주는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연이 그 손을 놓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집의 중심,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었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하루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엔 우유 배달, 낮에는 공사장, 저녁엔 야학 교사.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시는 걸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제가 아플 때는 밤새 방 앞에서 기침 소리를 듣고 계셨고,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묵묵히 제 옆에 앉아 귤 한 접시를 건네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먹은 약을 또 꺼내어 드시고 이미 다녀온 병원 진료를 또 가자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아버지를 돌보는 보호자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곁에 앉아 그분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두툼하고 따뜻했지만 더 이상 저를 기억하진 못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울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내 기억 속 모습으로만 붙잡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답지 않아도 그분이 편안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가 저를 동생 이름으로 부르든 심지어 모른다고 하든 그저 웃으며 그래요, 아버지라고 대답해드렸습니다. 그 손을 놓아주는 일은 아버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는 길을 따뜻하게 배웅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다운 기억이 남지 않더라도 저는 제 방식으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삶이란 참 이상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그 모습이 변하면 사랑도 끝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이 말해주듯 진짜 사랑은 그 모습이 달라져도 그 사람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아버지를 기억한다. 그 문장이 주는 무게는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손을 놓는다는 건 무책임한 뒷모습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방식의 배웅일 수 있습니다. 그 용기, 그 배려, 그 깊은 사랑 앞에 우리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사연 3. 그 아이의 꿈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교사였습니다. 오래도록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을 조언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큰 숙제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빠져 살던 아이. 수업 시간엔 공책 한 귀퉁이에 만화 캐릭터를 그려대고 밤새 책상에 앉아 스토리를 구상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귀엽게 봤습니다. 재미로 그리는 거지 나중엔 공부하겠지.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진로조사표에 만화가라고 쓰는 걸 보고는 제대로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런 건 취미로 하고 너무 힘든 길이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말이 오갔고 결국 아이는 재수를 하며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이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건 내 포기각서야. 난 이제 그림 안 그릴게. 그냥 평범하게 살게.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저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방을 뒤적이며 그동안 몰래 그려온 스케치북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수십 명의 캐릭터, 각자의 스토리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 자신을 찾는 괴물, 세상에 없던 진짜 가족. 그 스토리들을 읽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낙서가 아니구나. 이건 이 아이의 세계구나. 다음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해봐라. 남들보다 늦었어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날 저는 그 아이의 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의 기준, 저의 틀, 저의 불안도 함께 놓아주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큰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가장 높은 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길을 안전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한 길이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보는 길 아닐까요? 아빠, 나 괜찮아. 그림 그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 아마 언젠가 아이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을 나를 기다리는 부모는 이미 훌륭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연사, 나는 엄마를 놓아드렸습니다. 제게 엄마는 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몸으로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어떤 날은 밥 한 끼 못 드시면서도 우리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늘 똑바로, 늘 바르게. 엄마는 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엄마가 병원에 누웠을 때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겠다. 엄마 앞에서는 당당한 딸일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기력은 빠르게 쇠약해졌고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한지, 왜 자꾸 울고 계시는지.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치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연명치료 여부를 가족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엄마의 생명을 놓는 선택을 해야 한다니. 너무도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며칠을 울며 고민한 끝에 저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아파도 돼요. 이젠 놓아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고요한 사랑의 순간이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놓아준다는 건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끝내주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나는 엄마를 놓아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존경으로, 그리고 눈물로. 삶의 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붙잡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오래 곁에 두고 싶은 마음. 그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은 그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평온하게, 따뜻하게 보내주기 위한 결단입니다. 그만 아파도 돼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여정을 인정하며 보내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본다는 건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용기에, 그 사랑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사연 5. 그 사람을 보내주고 나를 찾았습니다.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고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늘 편했습니다. 결혼도 자연스럽게 결정되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생활 패턴, 가족 간의 문제, 경제적인 갈등 조금씩 쌓여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말도 줄고 눈빛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라며 애써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친구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앉아 지나온 시간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실 나도 이미 그 사람을 놓고 있었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붙잡고 있었을 뿐 그 안엔 이미 서로를 향한 존중도 이해도 조금씩 사라져 있었던 거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그만 놓아줍시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원망도 없이 조용히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나는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나를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한결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어쩌면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바뀌는 걸지도 모릅니다. 같이 걷던 길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다른 계절이 온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붙잡는 대신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따뜻하게, 가장 성숙하게 놓아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쉬어가는 글 조용히 내려놓는다는 것, 놓는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주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들고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았던 마음, 집착, 미련,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비워진 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가볍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그렇게 말하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늘은 놓아주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쩌면 놓는다는 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그 기억을, 그리고 때로는 내 과거의 나 자신까지도 조용히 놓아줄 수 있는 용기.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조용한 한 문장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